도형의 닮음 단원입니다. 앞 단원에서 삼각형을 배웠고 사각형도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도형을 배우는데요. 이번에는 도형의 닮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의 도형에서 닮음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닮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는 것. 그리고 닮은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 문장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도형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을 때 합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도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였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하고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한다. 사각형 ABCD를 확대하면 사각형 EFGH와 합동이 되므로 두 도형은 닮음 도형입니다. 그리고 닮음 기호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삼각형 ABC, 삼각형 ED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닮음 기호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기호입니다. 정의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성질이겠죠. 닮음의 성질입니다.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 두 가지입니다. 2번부터 한번 볼까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 ABC를 확대했을 때 삼각형 DEF와 합동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겹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고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이럴 때 대응하는 이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1번으로 넘어가는데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 합동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길이의 비가 나왔기 때문에 닮음 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고 했죠. 그 길이의 비가 닮음 비입니다. 그 길이의 비는 당연하겠지만 간단한 자연수의 비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입체 도형 ABCD가 있죠. 이런 입체 도형. 그것을 확대했을 때 이렇게 입체 도형 EFGH가 생깁니다. 확대했을 때 둘은 합동이겠네요. 내용은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과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대응하는 면은 각각 서로 닮음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평면 도형 닮음의 성질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평면 도형 닮음의 성질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결국 입체 도형도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그 두 도형이 닮음인 것이죠.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 비도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 비와 똑같습니다. 대응하는 모서리, 변의 길이의 비가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 비죠. 평면 도형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입니다. 아니 1학년 때 합동 조건 3개 외우라고 해서 외웠고 2학년 때
합동 조건 2개 더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네요. 이 닮음 조건은 3개라서 외우는 거에는 큰 부담은 없을 텐데 합동 조건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SS 닮음. SSS 합동과 헷갈릴 수가 있겠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선분 AB와 선분 A'B'이 서로 대응되는 변이죠. 그리고 BC와 B'C'도 서로 대응. CA와 C'A'이 서로 대응되는 변입니다. 그 대응되는 변들이 모두 길이의 비가 같다는 것이죠. 길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길이의 비가 같습니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AS 닮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BC와 B'C'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변의 길이의 비는 똑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AA 닮음이 있는데 이것은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각 A와 각 A'이 서로 같고 각 B와 각 B'이 크기가 서로 같을 때 AA 닮음입니다. 쌤, 이 C는 같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같죠? 그래서 AA나 AA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5개와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개를 모두 헷갈리지 않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닮음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3가지 스텝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는 것부터 결론까지 모두 정리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스텝 1은 세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 ABC가 있고 A가 직각인 거죠. 그 직각삼각형 ABC에서 A에서 BC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내렸을 때 BC와 만나는 점을 H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각삼각형 ABC가 하나 있고 직각삼각형 ABH 그리고 직각삼각형 AHC가 있습니다. 총 3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이제는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와 직각삼각형 ABH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직각삼각형 ABC와 직각삼각형 AH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각삼각형 ABH와 직각삼각형 AHC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삼각형은 없고 잘라진 2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세 직각삼각형이 닮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직각삼각형 ABC와 직각삼각형 ABH를 비교한다고 했죠. 여기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두 직각삼각형에서 각 B가 서로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입니다. 여기 AH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줍니다. 삼각형을 뒤집어주면 파란 삼각형 ABH가 뒤집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직각인 부분이 여기 직각인 부분과 맞닿게 되죠. 그래서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됩니다. 두 번째 삼각형은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에서 공통인 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하려는 거죠. AH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뒤집어주면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의 이 직각인 부분과 큰 직각삼각형의 이 부분이 서로 맞닿게 되겠죠.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두 직각삼각형은 AA 닮음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요 각과 요 각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각 A에서 세모와 X는 90도죠. 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에서 점과 X를 합치면 90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것이 같아야 될 수밖에 없죠. 삼각형과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이 각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분홍색 삼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이 각과 이 각이 대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분홍색 삼각형의 90도가 파란색 삼각형의 90도와 대응을 하고 분홍색 삼각형의 이 각과 파란색 삼각형의 이 각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AA 닮음이 됩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닮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3, 선분 관계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분홍색 삼각형과 하늘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을 했죠. 이번에는 선분을 살펴볼 텐데 두 개의 삼각형이 총 6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인 선분은 선분 AB죠. 그것을 주인공 선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늘색 작은 삼각형에 선분 AB가 뒤집어서 대응을 했을 때 큰 삼각형에 어떤 선분과 대응하는지 찾아봅시다. 작은 삼각형의 선분 AB는 큰 삼각형의 선분 BC와 대응합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큰 삼각형의 선분 AB가 작은 삼각형의 선분 어떤 것과 대응하는지 찾아봅시다. 그러면 순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삼각형의 BH, 선분 BH와 큰 삼각형의 AB, 선분 AB와 대응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B는 같습니다. 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B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문장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B가 똑같다는 것이죠. 이 비례식을 다시 정리한 게 이 수식입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그림에서 6개의 선분 중에 겹치는 선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분 AC죠. 이것을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파란색 작은 삼각형에 선분 AC가 삼각형을 뒤집었을 때 어떤 선분과 만나는지 찾아봅시다. 선분 AC는 큰 삼각형의 선분 BC와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 삼각형의 선분 AC는 작은 삼각형의 어떤 선분과 대응하는지 찾아봅시다. 작은 삼각형의 선분 CH와 큰 삼각형의 선분 AC가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닮은 관계에 의해서 이것의 두 개는 똑같은 거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이 문장이고, 이것도 역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이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에서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이 겹치는 선분은 선분 AH입니다. 선분 AH를 주인공이라고 해봅시다. 빨간색 삼각형의 선분 AH는 파란색 삼각형의 선분 CH와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삼각형의 AH는 빨간색 삼각형의 선분 BH와 대응을 하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문장이고, 이것도 역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정리한 식이 이 식입니다. 이 식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스텝으로 내용을 그리는 것부터 선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